돈 되는 거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돈 봉투가 막 쏟아졌다는데 저 책이 25,000원짜리래요. 근데 지금 언뜻 봐도 막 25,000원은 훨씬 넘는 돈들이죠. 돈 되는 거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돈 봉투가 막 쏟아졌다는데 영상을 저희가 매일신문 영상을 그대로 쓸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서영교 의원 출판 기념회의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영교 의원 출판 기념회죠. 잠시 뒤에 이제 돈 봉투가 막 나옵니다. 돈을 막 엄청나게 세는 장면들이 이제 곧 등장하게 돼요. 매일신문에서 잠입 취재를 했는데 지금 돈 세는 거 보시죠. 거의 봉투에 막 넣어 5만 원짜리 막 넣고 저 책이 25,000원짜리래요. 근데 지금 언뜻 봐도 막 25,000원은 훨씬 넘는 돈들이죠. 저걸 지금 넣어서 그냥 봉투에 넣어서 그냥 막 넣는 거예요. 거기에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민주당 현역 의원 어기구 의원이 돈을 또 저렇게 많이 넣으시네. 많이 넣어요. 아유, 인정 좋으시네. 저거 사실 출판 기념회가 그동안에도 말 많았었어요. 저 사실 이게 이제 근절돼야 될 정치 문화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예. 뭐 사실 이 출판 기념회라는 것에 대해 좀 자유로울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고요. 뭐 이거는 여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제 저는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합법적인 정치 응원금을 조금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출판 기념회로 아직은 선거법에는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상으로는 불법은 아니에요. 네, 법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응원 드린다는 이유로 책값이 25,000원이면 그냥 5만 원 정도 내고 한 번 갖고 오고 그냥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근데 뭐 저거는 5만 원이 아니라 막 5만 원짜리가 막 다발로 들어가는데요? 수십 건 사셨나 보죠.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좀 더 투명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현금 말고 그냥 정말 카드로만 결제해서 책값만 할 수 있게 그럼 추적이 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책값만 딱 결제할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출판은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정치인들은 그런 것으로 또 본인의 정치적 생각과 영향력을 또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선거 직전에 이제 이런 출판 기념회가 계속 있고 지금 지방선거 출마하는 분들도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건 뭐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뭐 기초단체장이든 하는 분들도 지금 출판 기념회 계속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게 약간 문화처럼 돼 있어요. 일단은 그 카드에 대해서도 노용민 문재인 정부 전 비서실장이 그때 난리 났었죠. 출판 기념회 카드 놨다가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굉장한 비판을 받았어요. 그게 오히려 저런 걸 현금을 안 받고 카드값만 계산하라 책값만 계산하라는 취지였어요. 저게 이제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저 돈을 출판사가 받는다. 이건 책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인데 저게 결국 인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세로 가기 때문에 책값으로 가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연관이 안 된다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편법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서영교나 비슷한 사람인 게 한동훈 전 대표도 출판기념회 금지시키겠다고 말을 해놓고 본인이 79,000원짜리 특공콘서트를 하는 한동훈이나 그건 책 안 팔잖아. 저렇게 출판 또 나올 수도 있겠네. 나올 수 있겠죠.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현금을 받는 게 좀 정말로 저건 불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주진우 의원이 검은봉투법을 발의를 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완전 대척적인 제가 오늘 개혁신당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개혁신당 김정철 그 최고위원의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됐냐면 그 책을 산 사람만 미리 사전 신청을 해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책을 인증해서 인증해서 제가 책을 괜찮네. 책을 구매를 인터넷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책 구매를 인터넷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영수증 인증을 하든 어떤 인증을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저렇게 뭐 그 사전 신청 제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티켓링크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따로 사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딱 인원수만 딱 정해서 출판기념회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치적 사관을 이러한 책으로 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독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다는 예. 게 출판기념회 토크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했던 방식으로 하면 정치권이 예. 좀 깨끗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김민석 전 총리 그 인사청문회 때도 아니 이거 현금 8억에 대해서 좀 의문성이 있다. 예. 이거 어떻게 마련한 거냐라고 했을 때 출판기념회 얘기가 맞아요. 나왔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전가보도처럼 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을 거라고 출판기념회뿐만 생각됩니다. 아니라 이제 상도 치른 것도 있고 네. 결혼도 또 근데 하시고 이런 것도 결혼은 있죠. 이렇게 네. 발표했어요. 결혼은 그 본인의 SNS에 그 당시 김민석 총리가 축의금 안 받습니다라고 올렸어요. 축의금 사절이라고 올려놓고 나서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축의금도 받았습니다 하니까 역질문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축의금 안 받는다면서요. 우리 그러니까 출판기념회기 나온 우리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네. 화환 다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축의금 사절합니다 해도 다 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아니 근데 없습니다. 이게 최민희 사태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민주당의 돈 문제가 계속 불거든요. 네. 김경 문제에 네. 이어서 네. 계속 돈 문제잖아요. 아니, 이게 근데 불법은 아니지만. 김경 씨 문제는 불법 그 공천 헌금이니까 문제가 예. 되고 저거는 진짜 관행이라서 제가 저 좋다고 얘기는 드리는 건 예. 아니에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뿐만 아니라 아하. 뭐 지금 출마하신 모든 분들 다 지금 출판기념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이제 억울하신 분들은 앞으로 다음 주에 출판기념회 하실 분들 뭐 국민의힘에는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대구에서 출판기념회 합니다. 예.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뭐 근데- 촬영하러 간다. 내가 이진숙 지금 이제 그분 촬영하러 이런 간다. 식으로 내가.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과거에는 정말 대놓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저렇게 책도 안 줬어요. 과거에는 그냥 함이 있어요. 함. 함이 있으면 그냥 가서 봉투만 알아서 넣는 거예요. 맞아요. 그 책은 쌓아놓고 예. 한 권 갖고 가든 두 권 갖고 가든 예. 마음대로 갖고 갔습니다. 약간 축의금 같은 거 예, 축의금. 근데 예, 맞아요. 지금 저기 이제 저 취재한 기자분이 예. 서영교 의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예. 서영교 의원이 인세다라고 하니까 기자분이 또 물어본 게 문자로 물어본 게 책이 몇 부 팔렸죠라고 물어봤는데 예. 답장이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 몰라. 우리 네. 저도 제가 책을 내봤는데 예. 사실 만약에 이제 몇 권 남았어요 하는 것만 알려줘요. 몇 개 찍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500개 이상은 찍는데 예, 그렇겠죠. 그 출판사 사정에 따라서 특히 정치인들 책은 최대한 작게 찍거든요. 예, 맞아요. 많이 안 팔리니까. 예. 그래서 몇 권 팔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강용석 그 의원이 예. 공기업 취업 정복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근데 그때 하는 거 보니까 출판기념회는 안 하고 예. 대신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나는 이 책을 정말로 청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인세를 거의 안 받을 테니 인세 제로 할 테니 예. 모든 것을 책 홍보비에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심 아닙니까? 누가 썼다고요? 강용석이요. 누가 썼다고? 아니, 공기업 취업 공기업이요? 정보이라고 예. 그 당시에는 좀 굉장히 좀 획기적인 책이었어요. 협력한 책이었기 때문에 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출판기념회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고 이거 법으로 제정해야죠. 우리 거대 여당 민주당에서 예.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받아가지고 맞아요, 이거야말로 정치 개혁 법안 아닙니까? 그러네요. 지금 예. 이거야말로 정치 개혁이네. 예, 정치 개혁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분도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박지원 의원 응급실 특혜 의혹 성해병원 가가지고 밤에 이거 대상포진 증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셨는데 요거 본인이 글 쓰셨었거든요. 본인이 물론 올렸다가 나중에 지웠지만 결국 본인이 고발당했어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본인이 올렸다가 한 10번 고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고쳤어요. 예, 많이 고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집에 이제 아픈 분이 좀 계셔가지고 예. 병원을 이제 가는데 가서 2시간, 3시간 기다립니다. 맞아요. 1분 만나려고. 맞아요. 1분 만나려고. 예. 그래서 그건 누구에게나 특히 이 생명에 관한 것은 평등해야죠. 그럼요, 당연히요. 네, 평등해야죠. 그런데 의원이라고 뭐 특혜를 받고 왜냐면 그 다른 기다리신 분은 어떡합니까? 생명이 그렇죠, 위독할 수도 맞아요. 있죠. 예. 그래서 한때 뭐 어떤 연예인은 본인 아이를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좀 빨리 태어난 아이들 예. 그거를 예. 미숙아가 인큐베이터가 한정되어 있는데 예. 본인 아기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한참 문제가 돼서 연예인 은퇴했어요. 그 부부가 연예인 부부 굉장히 유명한 부부가 그럼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연예인도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네. 하물며 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분들은 더더욱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박지원 의원이 작년에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네. 총리에게 네.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간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냐? 누가 살인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예, 사실 제가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네. 상해나 혹은 이러한 사건 당했을 때 응급실을 못 잡아가지고 정말로 응급할 상황인데 응급실을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사건 건강이 좀 더 악화되는 분들이 있고요. 응급실 가보면 응급 환자가 아닌데 와 있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응급 환자가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상포진을 저도 걸려봤어요. 예. 대상포진을 아프죠. 네, 진짜 저도 엄청 네, 아프죠. 진짜 아픈데
저는 그때 응급실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저는 저 어린 나이에 걸렸으니까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응급실은 안 가고 병원을 갔는데 그 정치인들이 특히 응급실을 갈 때 예. 한 번 더 정말로 본인이 응급한 상황인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내로남불 같은 영상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산모가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서 구급차에서 분만을 한 사례가 네. 엊그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밤에다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거죠.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아직까지 예전 사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예. 연세가 또 있으시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문화가 코로나 이후와 예. 이제 특히나 이제 의대 사건 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뭐 병원에 혹시 아는 사람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거 다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네. 이거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혹시 뭐 병원장 아니야, 누구 예. 의사 아니야, 뭐 이러면 좀 빨리 들어가고 이런 게 비일비재인데 지금은 그런 게 엄격하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막 악의로 한 건 아니시고 워낙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근데 연세가 있으셔서 자꾸 까먹으셔서 그런 건지 최훈민 기자가 옛날 걸 찾아냈어. 우리 훈민이가 박지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후하하 국힘에서 전두환 사진을 거는 김에 내장을 다 거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예전 언론 인터뷰한 거를 찾아냈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아래쪽을 보시면은 예전 언론 인터뷰예요. 82년도인가요? 예. 광주 사태와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박지원 의원 사진 옆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었다라고. 본인 태어나기 전이네요. 전이에요. 또 예. 심지어. 그리고 네. 그 최은민 기자는 최은민 기자 독하네, SNS를 이분. 보면 저거 말고 예. 박지원 그 의원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사진까지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한 최은민 기자의 SNS를 뭐 참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지원 의원 이 응급실 사태는 예. 수사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원장에게 부탁했다고 했지만 예. 이 원장 그 응급실 관련해서는 다 통화 기록이 다 남아요. 아. 다 남기 때문에 이 원장은 또 그 분들한테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에 예. 대해서 일단은 김영란법이 본인이 전화해서 나 박지원인데 빨리 땡겨줘라고 했으면 예. 그러면 뭐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는 오히려 간단해서 빨리빨리 수사해서 털 건 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은 광수대에 예. 가야 되나? 그리고- 반부패 수사대? 예. 그리고 전두환 고령임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고령. 전두환 사진에 대해서는 예. 지금 뭐 어디서부터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는지 전두환 예. 이 부분에 모르겠는데 대해서는 예. 본인이 매우 부끄러워 계십니다. 네. 부끄러워 네, 계십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예. 뭐 전두환 사진을 건다 뭐 이런 얘기가 어디서 흘러나온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제가 누굴 만나던 예. 뭐 국민의힘 고위 관여층이든 누굴 만나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서 흘러나온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보도가 있습니다. 나왔어요. 보도가. 보도가 나와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렇게 당사에 알고 가면 걸려 있는 게 이승만 대통령 사진, 예. 박정희 대통령 사진, 예. 김영삼 대통령 사진 이렇게 세 개는 걸려 있습니다. 예. 이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빗썸 직원한테 이거 국회 출입증을 발급해 줬대요. 안규백 장관실에서. 네. 이게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것도 왕왕 있었던 문제죠. 아니, 근데- 국회에서. 그랬나요? 사실은. 예, 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입법 보전. 아마 빗썸 말고 더 있을 수도 있고 예. 과거에 굉장히 문제가 됐다고. 왜냐하면 이러한 대관분들이 빗썸 대감이든 어떤 기업 대관분들이 다 보좌진을 하다가 대관으로 많이 갑니다. 맞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빗썸 이 직원도 안규백 의원실 보좌진 출신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규정상 문제 없다 자기들은 예. 안규백 의원실에서는 예. 안규백 장관실에서는 아니 필요한 경우에 관련 논의를 하려고 입법 보조원 등록을 해줬다. 이거는 근데 규정상 문제가 있죠. 입법 보조원을 제대로 악용한 것이고요. 예. 사실 코로나 이후로 국회 출입 문제가 굉장히 빡빡해졌습니다. 예. 그 출입증을 대면 층밖에 안 눌러지고 뭐 이렇게 빡빡해졌는데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출입 그 문 자체를 이제 국회 내부인과 외부인을 이제 구분하려고 또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예. 경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분이 신분은 확실하겠죠. 근데 입법 아니 보조 사기업 직원인데. 예, 입법 보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예. 빗썸 직원인 너가 국회를 편안하게 돌아다녀 예. 라고 특혜를 제공한 것이고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 그 안규백 의원실이 뭘 받았다고는 제가 생각하진 않지만 예. 보통 뭐 무슨 뭐 식사라도 대접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 누가 썼는 줄 알아요? 누가 썼어? MBC가 단독 보도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MBC가 단독 보도했는데 MBC 기자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뭐죠? 제가 그래서 이거 기사를 뽑았어요. 안규백인가요? 김건휘. 아 그분이시구나.
그분 알죠. 그래요? 알아요? 알죠. 김건휘 기자님. 아. 꼭 휘라고 해주세요. 예, 휘. 잘해야 돼요. 예. 김건휘 기자님. 예, 김건휘 기자. MBC 김건휘 기자가 와. 단독 보도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예. 이제 국회 출입증을 이제 당직을 맡았으니까 예. 받았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요 요즘에. 경찰에다가 예, 막 맞아요. 뭐 신분서 신원 조회해야 조회까지 되고, 해야 예. 되고 한 달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저는 이런 건 민간인이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랍고 특히 이 국회 이런 회관을 마음껏 드나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의원실을 딱딱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비밀 문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조금 현명하지 않은 처사인 것 같다. 아마 인간적인 관계로 예. 본인의 이제 있었던 보좌지니까 뭐 편의상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그렇죠. 조심해야죠.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국방부 장관실 아닙니까? 그렇죠. 장관의원실이죠. 예, 국방 예. 자료가 얼마나 현재하고 있을 텐데 그 국방에 대해서 안보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안규백 의원실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예. 없애겠다. 죄송하다. 착각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실장은 다주택자잖아요. 네. 팔까요? 판다고 제가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분당에 이제 예. 살고 대장동. 있고, 예, 그쪽 대장동 쪽에 살고 대장동 있고, 아파트. 그렇죠. 그리고 아마 또 청주. 하나는 청주입니다. 지방에 예. 있는 건데 이게 아마 뭐 부모님 상속재산이라든가 이렇게 분할이 아마 이런 예.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5월 9일까지가 기한이 줬다. 기한이다. 5월 그러면 9일. 본인 자유입니다. 세금을 더 내시든가. 그 안에 팔아서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아니, 찾던가. 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파실 분은 파셔라. 근데 예. 5월 9일 이후에는 중과세가 부과되니까 예. 팔려면 5월 9일 안에 팔아야 본인이 그래도 더 이득이 남지 예.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니까 뭐 누가 됐든 장관이 됐든 뭐 김현주 실장이든 누가 예. 됐든 본인이 계속 갖고 있어서 세금 더 낼 거면 그냥 내시면 되죠. 근데, 팔려면. 아니 이제 그 논리라면 대통령의 예. SNS에다가 그렇게 엄포를 맞아요.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짧게 해야 돼요. 지금 다음 방송 가야 돼. 예. 그렇네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 빨리 엄포를 가고 싶다. 오늘 주제가 왜 이러는 예. 거야? 엄포를 넣은 것 자체가 아주 합당하지 않다는 거. 내로남불이고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예. 그 당시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집 내놨습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내놨어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내로남불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이라고 네, 계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분은 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직을 버렸어요. 나중에 그랬었죠. 네, 나중엔 다 그랬죠. 예.